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추입니다. 드디어 CPI 결과가 나왔고요. 정말 다행이게도 예측치였던 8.7% 대비해서 이렇게 8.5%가 나오면서 물가가 제법 크게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써 시장은 드디어 6월달의 CPI가 탑을 찍고 내려와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센티먼트와 함께 모든 주가가 이렇게 크게 반등하고 있는데요. 사실 CPI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제가 7월 16일날 찍어드렸던 영상과 같이 유가가 6월달 고점 대비 7월달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고요. 미국의 옥수수 가격 또한 이렇게 6월달 대비 크게 하락했으며 보리 또한 옥수수와 마찬가지로 6월달 대비 이렇게 7월달에 크게 하락했으니 CPI의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밀가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엔비디아와 같이 최근 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적으면 7%에서 많으면 이렇게 10% 이상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곤 했었는데요. CPI가 상대적으로 이번에는 잘 나올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매도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과 리서치들을 멤버십들을 대상으로 공유하면서 장투의 예정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장투의 예정을 저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링크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는 컴퓨터로 이 링크에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와서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저 상승을 즐기는 쪽으로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하락장에 있어서 충분히 대응을 잘해주었기 때문에 장이 오를 때 굳이 무리를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하락장 때 대응을 했기 때문에 상승장 때는 오히려 방심하지 않고 또 준비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장기 투자람에 있어서 제가 과거를 참고하는 이유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라기보다는 가이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지금 현재 상황을 1937년, 2000년, 그리고 2008년과 비교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세 개의 년도와 비교하는 이유는 지금 2022년 베어 마켓이 그때와 정말 희한하게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적으로 말이죠. 먼저 1937년도입니다. 검은색 선은 1937년의 주가 상황이고요. 파란색 선은 지금 현재 상황인데요. 참고로 이때도 지금과 같이 CPI는 매우 높았었고 정부 부채는 굉장히 높았으며 CPI를 막는 과정에서 금리를 올림으로써 리세션이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1937년 때는 1970년도의 인플레이션보다 상황이 더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럼 2000년도와 지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2000년 때는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 시기인데요. 이때도 굉장히 큰 하락이 이렇게 있었고 사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을 이렇게 전후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가 이렇게 빨간 선이고요. 2000년도는 바로 검은 선입니다. 그럼 2008년 때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도는 그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 터졌던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일어났던 해인데 그때의 주가 상황도 지금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S&P 500은 계속 하락에 약 19% 정도 하락했고요. 2008년도 봄에 다시 12% 정도의 상승 랠리 펼쳐주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2008년도 봄에 펼쳐졌던 상승 랠리의 수익을 전부 다 깎아먹었죠.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1937년, 2000년, 그리고 2008년도의 베어마켓의 모습은 서로 굉장히 비슷하며 2022년도의 상태와 굉장히 닮아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차트 하나만 가지고 과거와 같은 양상을 펼쳐준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심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락장 때 대응을 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락장 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상승하는 주가의 흐름이 랠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락장 때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 CPI가 잘 나와주면서 장이 상승할 때는 매수에 대한 욕구를 상대적으로 잘 억누르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만약 일전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기는 결국 상승장 때 하냐 마냐를 선택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전달드리는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아마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기업을 이렇게 상승할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들 기피할 때 이렇게 하락장 때 투자를 감행하고
그러한 기간을 잘 참아가면서 하락장 때만 매수를 하는 원칙에만 잘 따른다면은 스스로가 투자한 기업의 평단가는 분명 이러한 평균보다는 낮은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안전하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럼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이때가 언제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락장일지언정 더 지하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항상 밸류에이션을 감안하여 투자를 하고 있고 기업이 적정 주가 또는 저평가일 때는 이렇게 매수를 하고 반대로 고평가일 때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의 한 예로 저는 과거에 이미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이미 과거 영상에서 예고드렸듯이 150달러대 분할 매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다시 적정 주가 또는 저평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수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설사 지금 이렇게 CPI가 개선되면서 오르고 있다고 해도 말이죠. 물론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앞서 가장 기본은 기업의 펀더멘털이 강해야 하고 파이낸셜 헬스가 좋은 것처럼 망할 확률이 극히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기업의 미래 전망은 매우 프로미싱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넘칠수록 좋은 것이죠. 앞으로의 거시경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네 기업이 제가 말하는 3박자를 골고루 갖추고 있다면 하락해도 계속 하락할 수는 없으며 저평가인 기업은 결국 적정 주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하락을 기회로 삼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러한 기간이 1년 넘게 걸린다고 해도 말이죠. 지금 현재 2022년의 베어 마켓이 1937년, 2000년, 그리고 2008년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큰 하락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냥 상승 랠리를 펼칠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 멤버십 분들께 말씀드리는 전략은 동일합니다.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좋은 기업을 더 모아나갈 수 있어서 좋은 것이고요. 상승해서 올라가 버리면은 지금까지 대응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올라간 대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기업을 대상으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다면은 다음에 도래할 수 있는 하락장 때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는 제가 차트를 통해서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제가 웬만해서는 차트 분석을 하지 않고 실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형식의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만큼은 다들 즐길 수 있는 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큰 모멘텀을 갖고 있는 고평가이면서도 가벼운 주식에 올인해서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